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살아가면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배려심 없는 마음과 이기적인 태도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이해해줄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사연은 자기밖에 모르는 못된 성격을 가진 한 사람을 오랜 친구들 모두가 절교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결혼 후 기다리던 첫 아이가 2년 만에 찾아왔지만 유산이 되고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우울증에 대인기피증까지 겪게 됐고요. 겉으로는 괜찮은 듯 생활에도 마음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누군가 만나자고 연락이라도 오면 저는 다음으로 약속을 미룰 핑계를 찾는 게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절 많이도 위로해주고 보듬어줬기에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을 내는데 친구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제게는 대학 시절부터 매일 붙어 다녔던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학교 선후배 사이였기에 그 친구들과도 선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산이 되고 나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자 친구들은 제가 집에 혼자 있으면 힘들 테니 함께 있어주겠다며 낮에 일부러 먹을거리를 사들고 저희 집에 들려주기도 했고, 주말에 남편과 영화를 보라며 영화표를 선물해주기도 한참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남편도 이 친구들의 고마움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회복되는 사이에 친구들도 모두 결혼했고 2명의 친구는 결혼과 함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조심스레 본인의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축하받아야 할 일인데 제가 힘든 상황이라고 좋은 소식을 조심히 전하는 그 친구를 보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는 아이의 초음파 사진과 아기용품 등을 준비하는 사진을 자주 단톡방에 올리며 근황을 전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진이나 내용을 볼 때면 부럽고 나에게 또 아이가 찾아와 줄까 하는 막연한 두려운 감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이 단톡방에 제 입장을 생각해 그런 일상을 공유하는 건 좀 자제해달라고 말했나 봅니다. 그 이야기가 오고 간 걸 알고 난 후 나 때문이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그 친구 편을 들어줬고요. 시간이 흘러 두 친구 모두 무사히 출산했고 다들 아이 키우느라 얼굴 보는 일은 줄었지만 그래도 카톡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어가며 잘 지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에게도 선물처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찾아와준 아이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마음 편하게 좋은 것만 생각하라며 제 임신을 축하해줬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엄마가 되기에 많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은 날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냈어? 다음 주말에 우리 애 돌잔치 있거든? 와줄 거지? 아이를 잃은 지 며칠도 안 된 저에게 돌잔치 초대는 좀 너무하다 싶더군요. 아기가 벌써 돌이구나. 축하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지금 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자 그 친구는 돌잔치가 다음 주말인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 이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못 온다고 못 박으면 좀 서운한데. 저는 그 친구가 저를 배려해 주길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돌잔치에 찾아가 즐겁게 축하해 줄 상황이 아니라는 정도는 이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지금 내 상황이 좀 힘들다 보니 좋은 자리에 내가 즐겁게 축하해 주기가 힘들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쏘아붙이는 친구의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일생에 한 번뿐인 우리의 돌잔치에 질친한 친구가 참석을 못한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너 사정은 알겠지만 언제까지 우울할 거야. 네가 그렇게 속 좁게 마음을 쓰니까 어디 애가 10달을 너한테 붙어있을 수나 있겠니? 제가 언제 제 아픔을 위로해달라고 했나요? 이런 막말을 그것도 친한 친구한테 듣고 있자니 정말 눈물만 나왔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있는 저에게 그 친구는 다른 아기들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해줘야 애가 생긴다.
저는 친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에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건지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자 몇 번 더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내가 한 말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 이게 다 너 생각해서 한 소리야. 얘는 돌대가 제일 예쁘다는데 나중에 단톡에 돌잔치 사진 올려줄 테니까 봐봐. 친절하게도 모바일 초대장에 계좌번호까지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차단해버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도 나와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단톡방을 나갔다는 걸 알게 된 다른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로 단톡방을 나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했던 대화들을 이야기하고 더 이상 나는 그 애와 친구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 욕을 하더니 자기들도 돌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저 때문에 모두 돌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무거웠죠. 시간이 흘러 그 친구 아이의 돌잔치 날이 됐고 그날 저녁 남편과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전화번호와 카톡 등을 모두 차단해서 저와 연락이 안 되니 선배인 제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한참을 통화하던 중 남편은 갑자기 너 이 정도로 바닥이었니? 사람이면 말 좀 가려서 해야지. 그런 인성으로 무슨 애를 키우고 엄마가 된다는 거야. 다시는 나한테도 우리 와이프한테도 연락하지 마.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 친구 전화를 해서는 우리 애가 축하받아야 하는 날 제가 다른 애들과 자기 사이에서 이간질을 얼마나 했으면 모두 오지 않았다고. 자기 힘들다고 남의 잔치에 축하는커녕 못되게 마음먹으니까 2번이나 유산을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못 왔으면 계좌로 성의 표시라도 하는 게 매너 있는 행동이라고 가르치기까지요. 남편은 어떻게 이런 애랑 친구를 했냐고 저를 안타깝게 봅니다. 학교 다니면서 친하게 지낼 때는 간혹 생각 없이 말하는 버릇이 있어 몇 번 거슬린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저도 몰랐어요. 돌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한 친구가 제가 빠진 단톡방을 캡처해 보내줬습니다. 아이의 돌잔치 사진을 무려 50장이나 올리고는 이모들 생일 선물로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면서 육아용품 하나하나 링크해 보냈더군요. 둘 다 그 친구에게 정 떨어진다며 카톡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모두 단톡방을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화며 개별 카톡으로 연락이 온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그 아이는 소중한 친구들을 모두 잃을 것 같네요. 박 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